늦은 밤 또 인사드리네요. 박영식입니다.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뭐 물론 포털 사이트가 시끌시끌한 건 아니고요. 민주진보 성향의 커뮤니티 쪽은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가 이재명, 추미애 이런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언론계 인사들까지 죄다 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 조회한 것에 대해서 이건 뭐 통신 사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전 영상에서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보통 1월, 올해 1월에 이거를 통신 조회를 했고, 이번에 알려준 게 8월 1일, 2일, 그러니까 7개월이 지나서 알려준 거잖아요. 다시 정리하자면, 보통은 30일 이내에 이 대상에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테러의 위험이 있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이 긴밀한 수사가 노출될까봐 걱정될 만한 그런 대상들을 아니고서는 대부분 30일 이내에 이 정보 제공을 받았다. 통신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 7개월 있다가 통지해 준 것은 아마도 총선의 영향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대목을 함께 잘 짚고 있는 보도는 역시 뉴스버스 기사가 잘 짚고 있습니다. 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팀 이재명 추미애 통신 사찰, 이 통신 사찰이란 표현을 언론사에서 아마 지금 처음으로 쓰신 것 같아요.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 한 8건의 기사가 이 시각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문, 대전일보, 전주 MBC 정도. 채널A에서도 4시간 전에 다루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SNS가 왜 올라왔는지에 대한 그런 맥락을 좀 짚어본 것 같은데요. 제가 다 봤는데, 관련 내용은 다 만나봤는데 제일 잘 돼 있는 건 역시 뉴스버스 기사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나 이런 얼개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뉴스버스에서 잘 짚어주신 부분은 이제 문서 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밑줄 쫙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SNS에는 문서 번호 202487, 추미애 202487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제공받은 일자는 1월 4일로 동일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검찰은 요 문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은 공문으로 통신사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요청하는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일부의 무차별 통신 자료 조회와 관련된 공문은 문서 번호가 202487, 2024-116, 2024-117 등으로 기재된 3건으로 파악됐다라는 내용은 어떤 언론사 보도에도 일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서번호 202487은 맞습니다. 1월 4일에 정보를 제공받았고, 나머지 116, 117 문서번호 2건은 1월 5일에 각각 통신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보도는 아마도 뉴스버스 쪽에서 개별적인 취재를 통해서 아마 이진동 대표나 이 뉴스버스 기자님 주변에 실제 이 문자를 받은 1301번으로 웹발신 문자를 받은 분들이 다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2024-116인지 117인지 전화 몇 통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기사에 잘 녹여내신 것 같고요. 뉴스토마토는 3,000명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실어놨는데, 뉴스버스는 아직 하나의 이 각 공문 하나에 몇 건이냐, 공문 하나에 몇 건의 통신 자료가 포함됐는지는 정확히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엑셀 파일로 수백 건 이상씩의 전화번호를 공문 하나에 포함시켜서 무차별적으로 무더기로 통신사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문이라고 표현이 나온 얘기는 여기 있네요. 검찰은 공문으로 통신사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를 요청하는데 한 번에 할 때 무더기로 아마 신청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런 추측을 뉴스버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대목도 주목되네요. 뉴스버스 확인 결과 이전 대표와 추 의원에게 통지된 2024-87로 통신 자료가 조회된 대상자에는 뉴스버스 필진을 포함해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가족, 뉴스버스 관련자들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건의 문서 번호 116, 117로 조회된 통신 자료에는 뉴스버스 기자들을 비롯해 이진동 대표의 고교 동문 상당수도 대상이었다. 이건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한 겁니다. 이진동의 지인들까지도 이렇게 고교 동문 상당수를 통신 조회했다라는 것은 정치인, 언론인 뿐만 아니라 정치인, 언론인과 가까운 지인,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도 그런 추정을 해도 뭐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함께 짚어주시면서 진맥을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진맥을 해주셨냐면 이 통신 조회가 이번만 문제된 건 아니고 과거에도 문제됐던 적이 여러 차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이 피의자나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통화를 했던 참고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다수의 사람을 한꺼번에 조회를 했다라는 것은 사찰이라고 표현해도 사실 그렇게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요전 보도 보기 전까지는 3,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만 한정했다거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뉴스버스 취지에 따르자면 지금 이진동 대표의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다 모조리 고교 동문까지 다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그 심각성을 먼저 짚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2월 23일에 정치 사찰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을 한다고 충격받았어.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그럼 지금 이거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언론 탄압이네요. 대통령님.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요 내용과 관련돼서 비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2021년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더 가볼까요? 지금껏 드러난 의원 숫자만 7명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숫자 집계해가지고 숫자 나오면 진짜 재밌겠네요. 정말 3,000명이면.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사찰했으니까 이건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는 거네요. 대통령님. 이 정도면 공수처의 존폐를 검토해야 된다. 검찰은 문 닫아야 되겠네요. 반부패 수사 일부 문 닫아야 되겠네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에요. 뉴스버스 쪽의 추측을 좀 볼까요?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면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뉴스버스의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관련 보도는 2021년 9월 말, 2022년 3월 초 4건인데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을 감안해 볼 때 검찰은 시기 연관성 등의 특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통신사는 그냥 조인트를 까이고 자료를 내어준 거네요.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총선 국면에서 언론 사찰, 정치인 사찰 논란이 일 경우 여권에 악재로 작용했을 가능성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통신 자료 조회 통지를 늦췄을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 뒤에 나오죠. 국가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경우,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사법 절차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유예할 수 있다. 이거 뭐 빼박 힌트인 것 같네요. 현재까지 드러난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는 이런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다. 자, 자기 전에 뉴스버스 보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언론사 보도보다 이 보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언론사들의 보도는 뭔가 이제 좀 외피적인 것만 좀 다룬 것 같은데, 뉴스버스 보도는 좀 더 핵심에 다가가는 그런 보도입니다. 제가 뉴스버스에서 몇 개월간 방송했다고 높이 올려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기사가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만나보시라고 소개해드리고 저는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